자, 보자.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할 큰 단원 미분이에요. 근데 이제 제목은 미분인데 또 준비물들이 필요하죠. 여러분들이 앞에서 함수라는 친구의 극한하고 그 다음에 연속은 큰 의미에서 미분의 준비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분이란 걸 배울 때, 그리고 예전에 로그 배울 때도 느꼈겠지만 저걸 왜 배워 또는 저게 누구지? 라고 궁금할 때는 명확하게 대답을 해줘야 돼요. 그렇잖아? 그런데 대다수의 참고서들을 제가 살펴봤는데 도입부는 다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는 것처럼 평균 변화율부터 시작을 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뭔가라고 했었을 때 일단은 제가 첫 번째 예시를 들어 드릴게요. 이런 느낌으로 한번 다가와 보세요. 기차 이야기 저번 시간에 했죠? 맞아요? 자, 내가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KTX를 탔는데 거리는 600km고 그리고 타고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3시간이 걸렸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그러면 시속 몇 킬로로 갔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는 당연히 시간분의 거리가 나오기 때문에 3분의 600을 하고 킬로미터 퍼 아워를 붙여서 200km per hour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친구는 보시게 되면 시작점과 끝점을 그냥 연결해서 뭐 한 거예요? 시간분의 거리로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길을 생각해 보면 직선도 있겠지만 커브도 있을 거 아니야. 생각해 봐봐. 커브를 시속 200으로 돌아 나간다? 무슨 기차가 드리프트 하는 것도 아니고 말도 안 되죠. 그리고 200km의 맹점은 또 여기 있어요. 시작하자마자 200으로 뛰쳐나간다?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200에서 0으로 속도가 줄어든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부족함이 많이 느껴져서 고민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그렇다면 이거에 약간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찰나, 그 순간에서의 시속이나 아니면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점차 평균이라는 영역에서 어느 영역으로 순간이라는 영역으로 넘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책을 봐봐요, 여러분들아. 지금 왼쪽 위에는 무슨 변화율이라고 써져 있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거기 약간 주황색 글씨로는 무슨 변화율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쵸. 우리는 그래서 미분이라는 친구는 순간을 다루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참고서들을 보다 보면 어떤 참고서에서는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어요. 이 미분이라는 친구가 미래 예측의 도구입니다 라고 써져 있는 책도 있어요. 그러면 무슨 예측을 한다? 라는 게 잘 와닿지가 않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일단은 결론부터 이야기해 줄게. 자, 우리 선생님이 매번 수업하면서 느끼시겠지만 쟤는 참 그래프 강조한다 라는 생각은 해보신 적 있을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배운 함수가 누구인지 한번 나열해 봅시다. 일단은 다항함수라는 친구 우리가 중학교부터 시작해서 많이 배워왔죠. 그리고 우리가 배운 다항함수는 대표적으로 몇 차, 몇 차? 1차, 그 다음에 2차. 여기가 맥스죠. 이 이상의 3차부터는 우리가 그래프 입장에서 얘를 건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왜 못 건드렸을까라고 하게 되면 1차하고 2차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친구만 보더라도 눈에 어떻게 그려질지가 훤하죠. 2차도 마찬가지야.
제가 이렇게 쓰게 되면 어떻게 그려질지 눈에 훤하죠. 근데 문제는 지금 보시게 되면 3차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쓰게 되면 배운 적도 없고 거기에다가 완전 세제곱식이나 아니면 그래프를 그릴 어떠한 테크닉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얘는 식을 보면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지. 근데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하는 전제에 의하자면 이 친구도 그려야 되잖아. 근데 우리는 이때까지 식을 보면 그림을 그리는 게 머릿속에 박혀 있는데 얘는 없으니까 어떻게 그려?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뭐가 필요한 거죠? 도구가 필요한 거죠. 그럼 그 도구의 역할로서 나는 뭘 배울 거다? 미분을 배울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물론 이 뒤에 여러분들이 유리함수와 무리함수, 그 다음에 수원에서는 지수, 로그, 삼각함수를 배웠지만 이 5가지의 함수는 우리가 미분 파트에서는 심화미적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은 다루지 않습니다. 이과생들이 배우게 되는 선택 과목 중에 심화미적은 우리가 지금 배울 수투미적의 베이스는 그대로 사용하면서 함수만 갈아 낀다. 제가 맨날 접두사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느낌처럼 갈아 끼는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 미래 예측의 도구이면서 그림을 그리는 도구다? 어떻게 느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자, 여기에서 예를 들어 드리자면 간단하게 2차 함수를 이렇게 그려봐봐. 흰색으로 그린 친구는 너네도 알고 나도 알지만 저 멀리를 다 찍어서 그린 거나 마찬가지야.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볼록성, 축, 그리고 절편이 꼭지점 y좌표가 어디 있는지 그러면 적당하게 그림을 그려서 완성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미분으로서의 도구의 역할, 그리고 그때의 미래 예측의 도구라는 생각은 어떤 느낌이냐면, 자, 우리가 이 그래프에다 대고 점과 점과 점을 봤을 때, 이건 이제 아는 친구라고 이야기할게, 얘들아. 그럼 당연히 우리가 접선을 그려봤기 때문에 이 점에서의 접선을 하나 그려낼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그 다음에 한 이쯤 와서 한 번 더 접선을 그렸더니 약간 느낌이 어떻게 돼? 줄어들었죠. 그렇잖아. 물론 기울기 입장에서 좀 커진 거지만. 자, 그 다음에 또 오른쪽으로 점이 이렇게 내가 선택하는 점이 움직여요 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약간 그 점에서의 접선들은 이런 느낌으로 그려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맞아?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흰색을 딱 끄집어내서 빼버리면 자국이 남을 텐데 어떤 자국만 남아요? 핑크색에 약간 우리 그 쇼츠나 이런 거 보면 몰드 같은 느낌으로 남겠지. 몰드 알아? 몰드? 우리 그 실리콘 할 때. 자, 그러면 생각해 봐봐.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뭐가 우리 간단하게 몰드라고 생각을 하자. 몰드가 있으면 그게 어떻게 만들어질지 그려질지 예상이 가요, 안 가요? 가잖아. 그래서 나는 생각을 한 거지. 그렇다면 내가 그래프 위의 점들에서 접선을 만들었을 때 그 접선의 기울기만 몰드처럼 그려보면 그래프를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게 첫 번째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적당하게 그려볼게. 얘들아 봐봐봐. 요렇게 지금 어떤 느낌이야? 잘은 모르겠지만 어떤 함수가 있어요. 그 함수 위의 점들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그려보고 있는 중이지. 실제 그래프는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지. 나는 뭐만 그리고 있는 거야? 몰드 역할하는 친구들만 그리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그리면 지금 그래프가 어떻게 갈지 예측이 돼요? 안 돼요? 되잖아. 지금 뭐라고 그랬어? 예측이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친구가 누구로 쓰이는 거죠? 그래프를 그리는 도구로 쓰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미분에서 배워야 될 첫 번째는 그럼 누굴 그려야 된다라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야 된다라는 거겠지. 근데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어? 선생님, 내가 하나의 점에서의 접선 또는 접선의 기울기는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네가 하고자 하는 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는 건 무수히 많은 점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럼 바꿔서 얘기하자면 무수히 많은 점들의 접선의 기울기들이 필요한 거지. 몇 개야? 무한개가 필요한 거잖아. 그거를 도대체 언제 다 해요? 라고 해서 우리가 그거에 대한 대응책으로 뒤에서 아까도 누군가 얘기해 줬는데 도함수라는 친구로 그 친구를 대체할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아, 제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한 가지 또 자국을 남기려고 합니다. 극한은 맨 처음에 뭐 썼죠? 책 왼쪽 위에다 우리 뭐 쓰라고 그랬지? 자, 머릿속에 들어왔잖아. 극한은 어차피 대입이다. 그리고 연속 길이는 무슨 짓을 해도 연속이다. 자, 그러면 이거는 뒤에 나올 거지만 미리 하나 또 넣어줍시다. 어떻게 할 거냐면 그치, 도함수도 함수입니다. 자, 도함수. 근데 끊어를 여기서 끊어주게 되면 도함수도 함수다. 자, 뭐라고요? 자, 도함수도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첫 번째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데 그걸 어떻게 구할지 이제 생각을 해보도록 할 거야. 자, 우리가 이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냥 기울기부터 먼저 좀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냥 기울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이제 그런데 미분편에서는 이 그냥 기울기를 책에 써 있는 대로 평균 변화율이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우리 용어부터 생각해 봅시다. 변화율의 율자를 보게 되면 당연히 비율 할 때 율이죠. 자, 그러면 이 친구는 분수로 나타낸다는 예측을 해볼 수 있는데 변화율이라는 친구는 변화량분의 그 다음에 변화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기울기 입장에서 봤을 때 기울기는 뭐분의 뭐죠? 간단하게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이라고 배운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분모의 변화량은 뭐가 되는 거야? x의 변화량이 되겠죠. 분자의 변화량은 y의 변화량이 되겠지. 자, 그렇다면 대부분의 책은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변화율하고 량은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친구에 대한 표현으론 이렇게 쓴 적이 있지. 우리가 배울 때는 x2-x1분의 y2-y1. 그랬더니 이제 영어가 쓰이면서 x의 차, difference x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d가 필요하잖아요. 그치? 근데 d를 대신할 수 있는 친구인 델타를 데리고 와서 우리가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쓰면 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이 표현 자체가 뭐가 되시는 거야? 평균 변화율.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기울기가 되시는 거지. 자, 그러면 간단하게 곡선을 볼록하게 데리고 와서 제가 임의로 두 점을 딱 선택을 해서 PQ라고 잡을게요. 자, P의 좌표는 A, FA라고 이야기를 하고 Q의 좌표는 B, FB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PQ를 이은 이 핑크색의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겠죠. 이게 우리가 지금 배우는 첫 번째 평균 변화율이 되겠지. 자, 편안하게 써봅시다. 평균 변화율은 뭐가 되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B-A분의 FB-FA가 된다는 건 모를 수가 없을 거야. 근데 나는 뭘 구하고 싶은 거야? 순간 변화율을 구하고 싶다고 그랬죠. 그게 곧 접선의 기울기니까. 자, 방금 제가 뭐라고 그랬지? 접선의 기울기랑 같은 말이 순간 변화율이라고 써져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런데 순간 변화율, 곧 접선의 기울기는 점이 필요한 건데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 친구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보면 지금 이만큼의 폭이 보이죠? 근데 나는 뭘 구하고 싶은 거야? 점에서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럼 당연히 이 폭이 어떻게 돼야 돼? 점처럼 줄어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저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 누구 하나는 움직일 거야. 그치?
A가 움직이든 B가 움직이든 누구 하나 움직여야 돼. 물론 둘 다 움직이는 건 뭐 배제합시다. 자, 그러면 저는 이 친구가 P를 향해서 움직인다라고 생각할 거야. 우리 저번에 풀었던 문제에도 이런 느낌 있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얘들아 생각해 봐봐. 그림의 변화를 한번 느껴보게 된다면 처음에는 이런 느낌이었어. 그랬더니 흰색과 핑크색의 차이가 너무 크지? 핑크로 흰색을 예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런데 여기 있는 점을 이렇게 옮겨서 두 번째 선을 그리면 아까보다 차이가 줄어들었죠. 그리고 조금 더 움직여서 그리게 되면 아까보다 또 차이가 줄어드는 게 보이실 거야. 그러면 지금 느낌은 여러분들 여기 있는 X좌표인 B가 어딜 향해 가는 것처럼 보이시죠? A를 향해 가는 것처럼 보이시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자는 게 아니고 접선, 즉 곡선에서의 기울기를 구하자는 느낌인 건데 그렇다면 이 폭이 점처럼 느껴져야 되니까 한없이 B가 A에 가까워져야 된다는 느낌 받으시겠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극한이 필요한 거야. 이해되겠어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해보자. 선생님, B가 움직인다고 하셨죠? 그러면 B-A분의 FB-FA라는 직선의 기울기에 누구를 붙이면? 극한을 붙이는데 어떻게? B가 A를 향해 한없이 갑니다. 그러면 얘들아, 이 극한의 꼬라지는 무슨 꼬라지가 되는 거죠? 은꼴이 되는 거잖아. 그럼 우리 알기엔 은꼴은 인약으로 풀어버려야 되겠지. 그럼 당연히 극한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극한값을 표현을 할 때 우리가 뭘로 표현하냐면 자, 잘 봐요. 이건 뉴턴 아저씨가 만든 거야. F라고 써. 그리고 이렇게 쓰면 함수랑 별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래서 여기에 프라임이라는 걸 붙이는 거야. 그럼 읽을 때 F'이라고 읽는 거죠. F'은 뭘 의미할까? 접선의 기울기예요. 순간 변화율이에요. 그럼 이제 뭐라고 대답해야 돼? 어디서요? 라고 물어봐야 되겠지. 어디겠어요, 얘들아? A점에서겠죠. 그러면 F'A라고 쓰게 되면 우리는 이 친구가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A에서의 순간 변화율,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친구 자체를 우리가 배울 때 미분, 개, 수라고 배우시는 거야. 오른쪽 페이지 맨 위에를 봐봐요. 뭐라고 써져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단어는 다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접선의 기울기,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는 다 같은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요 A, FA와 B, FB에 어떤 알파벳이든 어떤 숫자가 들어가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렇다면 이게 구조적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확인해 보면 자, 첫 번째 중요한 거 나간다 얘들아. 리미트 별이 삼각형으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러면 별 빼기 삼각형 분의 F의 별 빼기 F의 삼각형이라면 이 구조가 지금 우리가 배운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 순간 변화율을 뜻하는 극한값인 건 알겠죠? 그러면 이제 이 모양을 보면 나는 계산은 지금 못하잖아.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으니까. 대신에 바로 뭐라고 뽑아내는 거예요? 아, F' 삼각형입니다. 라고 뽑아내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이해되겠니?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 여기서 또 확장을 하나 더 할 거야. 자, 잘 봐줘. 이 그림을 보는데 자, 얘들아. 여기에다 대갈까? 여기에 X좌표가 누구였어요? 여기 X좌표가 A였죠. 여기에 X좌표는 뭐였어요? 여기는 B였죠. 맞아요? 그리고 나는 지금 이게 어제서부터 그러네. 자, 나는 지금 여러분들 점에서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이 폭이 어떻게 되는 걸 느꼈죠? 0이 되어 가는 걸 느꼈죠. 그래서 저는 이 폭을 H라고 이름을 지을게요. 자, 그러면 얘들아 봐봐. 이 식이
똑같은 구조에서 모양을 변화할 건데 어떻게 변화하는지 잘 봐요. 자, 얘들아, B라는 친구는 A 더하기 H라고 써도 괜찮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식에 있는 A, B에 B 대신에 A 더하기 H를 써도 괜찮을까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보자. B 빼기 A니까 분모에는 누구가 들어가야 돼? H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분자에는 FB니까 F에 A 더하기 H라고 쓰고 뒤에는 자연스럽게 FA입니다 라고 쓰게 되면 요식과 요식은 어떤 식이에요? 모양은 다르지만 같은 식이라는 건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그러면 이 친구도 또 다른 모양에서의 평균 변화율을 의미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아까 우리 배웠던 도함수 기억하세요? 거기서 얘가 가장 중요한 친구가 돼. 미분계수에서는 이 두 친구에서 얘가 조금 더 중요하지만 도함수라는 파트를 배울 때는 두 친구에서 이 친구가 조금 더 중요하게 쓰여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똑같이 극한을 취할게, 얘들아. 느껴봐. 근데 극한을 취하는 목적은 뭐예요? 폭을 한없이 0에 가까이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뭘 대입해줘야 돼? h가 0을 향해 한없이 갑니다. 자, 그럼 봐봐요. 이때의 미분계수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f'a가 등장해야 되겠지. 자, 이 식을 구조적으로 봐야 되는데 여기가 A, 여기가 A일 때 여기가 A인 거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들아 보세요. 여기가 지금 어떤 H지? 플러스 H지. 여기도 어떤 H야? 당연히 부호가 똑같은 플러스 H죠. 우리가 이 모양을 볼 때 여기 양쪽에 A가 똑같은 거와 여기 핑크로 분모와 분자에 똑같은 H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 구조가 만들어져야지만 F'A가 되고 또 이 구조가 만들어져야지만 F'A가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얘들아 봐봐봐. A 더하기 3H-FA를 H로 나눴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누가 봐도 얘랑 너무나도 비슷하잖아. 그치? 근데 미묘하게 다르죠. 어떻게 달라? 여기는 3H인데 여기는 H죠. 자, 그럼 느껴보자, 얘들아. 여기에 폭을 H라고 잡았을 때 당연히 여기에 있는 이 Y좌표의 의미도 FA 더하기 H인 건 누구나 알 거 아니야. B 대신에 A 더하기 H를 넣었으니까 말이지. 근데 여기 와볼래? 여기는 지금 뭐라고 써있어? 그럼 나는 A 더하기 3H의 폭만큼 대입해야 되는데 나는 실제적으로 여기다 누굴 대입한 거야? A에서 A 플러스 H만 대입한 거죠. 그러면 지금 이게 점이 맞는 점이야? 다른 점이야? 다른 점이죠. 폭은 H인데 높이에 대한 건 3H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 친구를 보고 극한을 쥐었을 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걸 F'A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지. 그럼 이걸 이렇게 풀어내야 돼. 어떻게 풀어내냐면 얘하고 얘를 부호 맞춰서 똑같이. 그럼 똑같이 되려면 여기서 누가 필요한 거죠? 3이 필요한 거죠. 근데 갑자기 3이 떡 하고 들어오면 문제가 뭐예요? 식이 달라져 버렸잖아. 그럼 이걸 상쇄하기 위해서 또 뭐 해줘야 돼? 앞에다가 3을 또 곱해줘야 되겠죠. 그럼 앞에다가 3을 곱해주게 되면 이렇게 식을 만들어낼 수 있겠지. 근데 우리 극한의 성질 기억하나 얘들아? 리미트 3 수렴하는 거야 발산하는 거야? 수렴하는 거 확인했죠? 리미트 이 친구 뭐예요? 이거라고 수렴하고 있죠. 그러면 난 뭐 해도 되는 거야? 성질을 사용해서 이렇게 써도 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겠지. 이거 기억하셔야 돼. 자, fx는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라는 함수인데 자, 이 함수에서 x는 1에서의 미분계수 뭐 순간 변화율 접선의 기울기 다 좋아요. 구해달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미분이란 걸 안 배웠을 때는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x는 1에서의 미분계수 1 그러면 1이 대입됐을 때 이 위의 점이 누구죠? 1 대입해봐봐 얘들아. 그러면 1,0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된다는 건 알 수 있잖아. 자, 점은 알아요. 그리고 직선을 만들고 싶어요. 어떻게 되겠지? y는 m에 x-1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니까 누굴 데리고 오겠어? 이 친구를 데리고 와서 연립을 진행하시겠죠? 자, 그러면 얘가 넘어가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3의 x 플러스 m 플러스 2는 0이라고 연립이 되면 당연히 이 다음에 누구 쓰겠어요? 접선이니까 판별식을 쓰겠죠. 자, 판별식이 0이 나오는 걸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누가 나와줘야 돼? 0이 나와줘야 되겠죠. 가보자. m제곱 더하기 2m 더하기 1. 당연히 m값은 하나 나오겠죠. 누가 나와요? m이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자, 이게 우리가 2차에서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다른 방법은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런데 우리가 오늘 뭘 배웠죠? 이걸 배웠잖아요. 극한으로 풀 거예요. 자, 가봅시다. x는 1에서의 미분계수라는 표현은 당연히 f'1이라고 써줘야 돼요. 그리고 이 친구는 기울기니까 우리가 느끼기에도 얘는 숫자다, 값입니다 라는 거 느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f'1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안 와닿을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들아. 자, 그림을 그리셨을 때 이런 식으로 하나 그려요. 되겠니? 그 다음에 느낌 있게 보시면 인수분해가 보이니까 1이라는 친구는 근이 1하고 2가 되니까 1이 여기 어딘가에 x는 1이라고 이야기가 됩시다. 그러면 아까 맨 처음에 아이디어는 뭐였어? 적당하게 폭을 벌려서 직선의 기울기를 만들고 이 폭이 점점 0을 향해 갈 때 누가 나온다? 곡선의 기울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구할 거예요 라고 하는 게 그래프적, 기하적으로 느껴지겠니? 자, 그럼 식을 만들어야 되겠지. 그럼 첫 번째 식을 가봅시다. x, fx 1, f1 빼기 하게 되면 평균 변열이 만들어지는 거 느껴지세요?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가야 되니까 이 친구가 x, fx 1, f1 그러면 구조적으로 완성이 됐으니 f'1이라는 것도 알 수 있겠지. 근데 문제는 구해야 되잖아. 실제 구할 거야, 얘들아. 가보자. fx는 뭐예요, 저기?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죠. f1은 뭐예요? 그럼 0. 그럼 빼나 마나지. 자, 극한 발동. 분모 어디로 가? 분자도 0으로 가야 되겠죠. 존재해야 되니까. 당연히 0으로 가고요. 자, 인약 걸어야 되니까 인약을 걸어봅시다. x-1, x-2 인수분해 후 약분. 그러면 x-2가 남죠. 자, 이제 극한 어차피 대입이니까 대입하면 이 친구가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 자, 그러면 여러분 왼쪽하고 오른쪽 거에서 여러분들은 솔직히 익숙한 왼쪽 것도 괜찮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몇 차를 썼어요, 지금? 3차를 썼죠. 3차를 썼다라는 건 이 친구를 쓸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2차에서만 유일하게 이걸 구할 수 있었는데 2차보다 큰 차수의 함수에서는 쓸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우리는 2차를 목적으로 지금 이걸 배우는 게 아니고 3차 이상의 함수들을 목적으로 배우는 거거든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누굴 배워야 돼? 이 친구를 배워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옆에 점이 쓰여져 있죠? 점이 뭐라고 써져 있어요? 그리고 뭘 구해달래? 그러면 당연히 주어진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는 건 표현으로는 f'2가 되겠죠. 근데 이 기울기가 몇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게 이거죠.
아까 조금 전에 풀이를 해드렸던 거를 똑같이 하게 되면 이렇게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를 대충 그려. 원래는 이제 이 과정이 삭제인데 칠판에서 눈 떼지 마. 자, 그러면 대충 2라는 거는 여기 어딘가에 x는 2라고 잡을 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처음에 뭐라고 그랬지? 평균 변화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폭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이쪽이든 이쪽이든 만드는 거는 중요치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적당하게 이렇게 잡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만큼의 폭이 생기고 이 두 점을 연결하면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상황은 여기에 x 뭐 또는 a라고 문자화 시키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겠니? 그러면 의로 잡은 이 점은 뭐가 되는 거야? x, fx가 된다라는 거 느낄 수 있겠어? 자, 나는 이게 평균 변화율이라고 가르쳐 드렸죠. 근데 문제에서는 내가 미분계수라는 친구는 이 폭이 점점 줄어서 요 친구를 만들어 달라는 게 목적인 거잖아. 그러면 순서상으로는 맨 처음에 뭐 해야 돼? 평균 변화율을 잡아야 되겠지. 대신에 한 점은 고정이죠? 2,f2라고. 그리고 다른 한 점 뭐예요? 움직일 수 있는 점이죠? 그래서 x, fx라고 잡아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첫 번째 제가 어떻게 잡는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x, fx, 2,f2 이렇게 보이세요? 아까 문제풀이하고 달라진 게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지. 자, 그 다음에 둘은 당연히 마이너스 연결해야 되잖아. 이거 이름이 뭐라고, 호윤아? 그러면 이제 나는 야, 미분계수 구해줘. 알았어. 리미트 x가 어딜 가야 돼? 2를 향해 가야 되겠지. 그래야지만 폭이 점점 어떻게 될 거야? 줄어들면서 점에서의 기울기가 표현이 되고 있죠. 엄밀하게는 얘들아, 이 친구를 계속 확대를 하면 x는 끊임없이 2를 향해 양쪽에서 접근할 거니까 계속 확대를 하면 실질적으로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뿅 하고 나타나지는 않아. 근데 엄청나게 확대를 해봐도 어떤 느낌으로 그려지는 거지? 엄청나게 확대를 해봐. 1억 배, 1000억 배, 조배 이렇게 확대를 해도 이렇게 남을 수밖에 없어. 근데 평상시로 돌려보게 되면 이건 뭐예요? 그냥 그 점 위에 접선이겠네 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 이게 극한의 의미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계산해야 되니까 저 fx의 식에다가 얘네들을 넣어서 극한 계산을 이제 시도하는 거죠. 자, 가봅시다. 리미트 이후의 식에다가 중괄호를 열고 이 식을 저기에 맞게 써보죠. 자, 분모는 달라지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겠지. 자, 그러면 분자는 fx니까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1을 써야 되고 f2는 누구죠? 마이너스 3인데 이렇게 잡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딱 봐도 선생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2라는 게 잡힐 테니까 약을 걸어버릴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극한을 대입하면 끝나는 거잖아. x가 2 대입해봐봐. 어떻게 나와야 돼? 마이너스 4라고 나와야 되는 거죠. 자, 이번에 할 거는 중요하긴 한데 근데 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자, 제목은 이거죠. 미분 가능성과 연속. 이게 세트예요. 이게 세트. 자, 그러면 첫 번째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이 이제 문제에서 튀어나올 거야. 근데 그게 무슨 의미일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우리 또 잘 모르는 친구도 있을 테니까, 자, 얘들아, 보자. 무슨 점일까? 그치, 움직이는 점이야. 얘가 움직이는 점이라면 얘는 무슨 점?
고정된 점이에요. 그럼 내가 이렇게 점 두 개를 알려준 건 첫 번째 뭘 구하라는 거죠? 평균 변화율을 구하라는 거예요. 평균 변화율 그냥 기울기잖아. 그치? 그러면 x-a분의 fx-fa라고 쓰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너무 간단해. 이거 내놔 이 말인 거야. 그러니까 fx가 있는데 어디를 a로 잡는다 하더라도 f'A 내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값 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값을 주려면 우리는 지금 평균 변화율에서 뭘 추가해 줘야 돼요? 극한을 추가하게 되면 어디로 나옵니까?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로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순간 변화율을 취한다라는 건 자, 흰색까지 파트는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해도 되지만 노란색이 껴드는 순간은 수투에서의 함수의 극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아, 이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그 표현은 f'A로 쓴다는 건 이게 존재한다는 건 결론적으로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존재하고 그 둘이 같다라는 말 아니겠니? 그렇잖아. 근데 우리는 지금 배우는 파트가 극한이 아니고 미분에서의 얘는 엄밀히 말하면 누구였어? 미분계수였죠? 즉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건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고 그때 좌극한과 우극한은 뭐하다는 소리야? 같다라는 소리지. 자, 그러면 우리는 좌극한이라고 쓰기는 뭐하니까 여기서 좌미분계수라고 쓰는 거야. 그럼 어차피 미분계수 의미에 극한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미분계수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그럼 이 둘이 같으니까 당연히 미분계수의 값이 존재하겠어 안 하겠어? 하겠죠. 여기까지 되겠니? 그러면 여러분들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건 미분계수,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소리구나. 오케이? 이해되겠어? 자, 그런데 이제 그 옆에 누가 붙어 있어? 자, 연속으로 머리를 리와인드 시켜봅시다, 여러분들아. 연속은 몇 번 풀어요? 3번.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3개가 다 뭐 해줘야 돼? 같아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연속을 뽑아낼 테니까 잘 봐야 돼. 우리 극한의 입장에서 얘가 극한인데 그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하는데 발동 걸어버리면 어디로 가죠? 0으로 가죠. 어디로 가죠? 0으로 가죠. 그리고 값이 존재하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뭐 할 수 있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빼기 fa가 어디로 간다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0으로 갑니다라는 걸 느낄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함수에서 이 친구가 각각 수렴한다라는 건 알죠? 얘는 당연하게 수렴하니까. 그치? 그러면 얘들아 봐봐. 우리는 이걸 찢어서 이야기할 수 있으니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빼기 그리고 여기서 아무리 리미트를 지랄 발광을 떨어도 이렇게 된다는 건 아시겠지? 그러면 얘를 우변으로 넘겨서 0을 등호로 만들고 식을 가만히 보게 되면 짜잔 뭐가 생겨요? 극한값이죠. 맞아요? 함수값이죠. 맞아요? 똑같죠.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뭐야? A점에서 뭐라는 거지? 연속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지. 그러니까 미분 가능성이 잡히면 자연스럽게 연속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얘들아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니? 라고 물어보는 건 당연하게도 아무런 고민 없이 yes 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자, 다시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니? 오케이. yes라고 대답해 줘야 돼.
그런데 짓궂은 애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야, 그러면 연속이면 미분 가능하니? 라고 물어본 거야. 근데 우리 또 명제 배운 거 생각나시죠? 자, 명제에서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 생각나시죠? 자, 그러면 얘들아, 이게 참이라고 얘도 참일 수 있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 자, 그러면 이 친구가 중요한 또 포인트가 되는데, 연속이면 미분 가능하니? 그럼 미분 가능하다는 거의 첫 번째는 뭐였어?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뭐 해줘야 돼? 같아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1차 함수 그려봐. 좌측과 우측에서의 기울기 매번 똑같죠? 직선이니까. 달라질래야 달라질 수도 없죠? 좌측과 우측에서 오는 미분계수가 당연히 같겠지. 그렇잖아요. 자연스럽게 같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릴 수 있는 다항함수는 웬만하면 누가 되는 거야? 미분 가능한 친구들이 되는 거지.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런 짓을 해볼 거예요. 자, 제가 누굴 썼죠? 절대값. 절대값을 쓴다는 건 되게 갑작스럽게 무언가를 꺾어버린다는 느낌이잖아. 전체 절대값은 뭐예요? x축 아래를 꺾어 올리는 거죠. x의 절대값은 뭐가 되는 거야? 양수만 그리고 y축으로 꺾어버리는 거지. 절대값이 들어가면 꺾어버리니까 아무리 곡선이라 하더라도 중간에서 만약에 꺾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이런 친구를 전체 절대값을 해서 꺾어버리면 이렇게 꺾어지면서 얘들아 보세요. 지금 요 점과 요 점에 어떠한 좀 뾰족한 모양의 점이 보이는 거 느껴지세요? 그러면 내가 가장 간단한 뾰족한 점을 만들어 줄게. 요 친구 그릴 줄 알죠? 요 친구 V잖아. 0,0을 지나고. 자, 그러면 얘들아, 절대값 X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진단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직선의 기울기는 미분을 필요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 맞지? 이 친구의 기울기 누구야? 여기도 어디도 1이지. 여기서의 기울기는 누구야? 어디든지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첫 번째 질문. 자, 여기를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잡을게. 얘들아,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미분 가능하니? 그러면 그때 미분계수는 뭐니? 마이너스 1이죠. 자, x는 1에서 미분 가능하니? 그럼 그때 미분계수는 누구니?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머릿속에서 왼쪽에서 올 때와 오른쪽에서 올 때 똑같이 마일이네, 왼쪽과 오른쪽에 똑같이 1이네 라는 생각 가질 수 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약간 이거는 불연속과 연속의 느낌인데 미분이 다 가능하고 있죠? 그러면 내가 0에서 미분계수가 뭐니라고 물어볼 거야. 그럼 0에서의 좌미분계수는 누구예요? 0에서의 우미분계수는 같아요? 그럼 여기서 미분계수가 존재합니까? 그럼 미분 가능합니까? 그럼 미분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는 점에서 또 이야기가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뾰족한 점들의 모양에서는 미분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 하지만 미분이 불가능하지만 연속이니?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연속이면 미분 가능하니의 발레는 어떤 거로 이야기할 수 있어? 이렇게 뾰족한 점들로 이야기할 수 있고, 이 뾰족한 점을 우리가 첨탑하면은 뾰족한 탑이라고 하는 건 아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뾰족한 점이라고 이야기해서 뭐라고 하냐면 첨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첨점에서는 미분이 가능하다? 아니요, 미분 불가능합니다. 첨점에서는 불연속이니? 아니요, 연속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돼. 자,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암기하면 편합니다.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니? 네. 역이죠. 역명제. 연속이면 미분 가능하니? 아니요. 선생님, 2차 함수 꼭지점에서는 미분이 불가능해요. 아니죠. 질문이 나온 거는 너무 좋아요. 자, 지금 질문이 뭐가 나왔어? 2차 함수의 꼭지점에서 미분계수는 뭔가요?
미분이 되나요? 라고 물어본 거죠.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에서 좋은 생각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자, 내가 등산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 거야. 등산. 그러면 등산을 하게 되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평지를 걸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내 발목의 꺾임 정도가 상상이 갑니까? 급격하게 올라가면 내 발목이 한 이 정도 꺾이겠죠. 완만한 데는 이 정도, 내려가면 이런 느낌, 평지는 이런 느낌. 보이세요? 그러면 내 발목의 꺾임 정도가 기울기라고 생각하면 너무 좋지. 내려가면 기울기가 뭐가 돼? 음수. 올라가면 양수. 급격하게 올라가면 더 진한 느낌의 양수죠. 평지는 뭐예요? 0이잖아. 그럼 여러분들아 생각해볼까? 내가 여기에 등산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내 발목이 어떻게 꺾여있죠? 이렇게 꺾여있죠. 근데 직선이니까 내 발목은 계속 똑같이 꺾여있을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여기를 등산할 건데 얘는 지금 뭐야? 내리막과 오르막이 있죠. 2차 함수니까. 그럼 봐봐요. 내려가죠. 근데 여러분 내 발목이 이쯤 되면 꺾임 정도가 어떻게 되겠어? 이쪽과 이쪽의 꺾임 정도 보이세요? 얘가 덜 꺾였죠. 그러면 기울기가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소리지. 음수인데 커져가고 있어. 음수가 커지면 그런데 얘들아 일로 와봐봐. 꼭지점을 지났다고 생각하고 보니까 발목이 지금 또 꺾여 있긴 한데 이번엔 어느 쪽으로 꺾여 있는 거야? 양수로 꺾여 있는 거지. 그럼 잠깐만 느낌 있게 생각해 봐봐. 얘는 부드러운 곡선이잖아 지금. 이렇게 뾰족한 점은 없잖아요. 급격하게 뭔가 팍 바뀌는 건 없잖아. 그럼 내 발목이 음에서 점점점 커져서 어딘가를 지나 양으로 왔다라는 건 음과 양 사이에 누가 있을 수 있어? 우리 엊그저께 사이값 정리 배웠잖아. 음에서 양을 가는데 누굴 지나갈 수밖에 없어? 0을 지나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여러분들아 생각해 봐봐. 2차 함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죠? 대칭성이죠. 그러면 지금 대칭성의 왼쪽에서 기울기는 음수겠죠. 오른쪽은 기울기가 양수겠죠. 그럼 느낌상 생각해 볼까? 아까처럼 기하적으로 표현해 볼까? 요렇게 지금 점점 어딜 향해 가고 있어요? 0을 향해 가고 있죠. 그럼 꼭지점에선 지금 기울기가 어떻게 돼? 0. 그리고 0을 넘어서 오른쪽으로 가면 기울기가 다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양수로 가는 건 느낄 수 있겠죠. 졸려? 자, 그러면 얘들아 지금 뭐라고 그랬어? 꼭지점에서 기울기는 뭐예요? 0이죠. 그런데 이 꼭지점이라는 친구가 자, 질문이 너무 맥을 잘 잡아서 조금 더 미래를 보여드릴게요. 꼭지점은 지금 아래로 볼록일 때와 위로 볼록일 때 두 가지가 있죠. 그치? 어차피 똑같은 꼭지점이지만 그럼 위로 볼록일 때와 아래로 볼록일 때 꼭지점의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여기선 최대값, 여기선 최소값이 나왔던 건 기억할 거야. 근데 여기서 최대가 나오는 이유가 내가 등산을 한 번 더 생각해 봐봐. 올라갔다가 내려가요. 그럼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그 사이 어딘가에선 당연히 뭐가 돼? 가장 높은 점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 상식적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가요. 그럼 당연히 그 사이에선 뭐가 있을 수밖에 없어? 최저점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 자, 근데 여러분들아, 연속이고 부드러운 곡선이라는 전제하에 100%는 아니지만 여기서는 내 발목 꺾임이 양이었죠. 여기선 내 발목 꺾임이 뭐야? 음이잖아. 그럼 양에서 음을 갈 때는 당연히 누굴 지나가겠어? 0을 지나가겠지. 자, 음에서 양을 갈 때도 어딜 지나가겠어? 0을 지나가겠지. 그러면 0을 지나가는 그 지점이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야? 2차 함수의 꼭지점이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3차 함수에는 꼭지점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2차만 국한하면 꼭지점이라고 부르지만 그 외에는 꼭지점으로 못 부르니까 새로운 용어를 데리고 올 건데 그 새로운 용어가 뭐냐? 내가 이야기한 적 있나? 로컬 맥시멈, 로컬 미니멈. 지역적 최대, 지역적 최소. 그거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앞으로 꼭지점이라는 건 극대 또는 극소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정정할게요. 점이라고 정정할게요. 오케이? 이해 되겠어? 왜냐면 얘들아 3차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N자형이 일반적인데 여기하고 여기를 꼭지점으로 부를 순 없거든. 근데 생각해 봐봐. 아까처럼 내 발목의 꺾임 정도를 보게 되면 올라갔다가 내려왔잖아. 그럼 분명히 가장 높은 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선 또 내려갔다가 올라가잖아. 가장 낮은 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지역적인 최대와 최소라는 거지. 이 점이 전체적으로 최대겠니? 턱 괴지 마. 팔도 빼고. 기댄다라는 건 졸릴 수 있다라는 거니까. 아니. 오른쪽 왼쪽에 있는 친구들처럼 그냥 팔을 늘어뜨리라고. 기대지 말고. 자, 이 친구가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값이겠니? 그건 아니잖아. 그래서 지역적 최대, 지역적 최소. 로컬 맥시멈, 로컬 미니멈, 극대, 극소라는 이름으로 나중에 배울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들어보니까 어때? 와닿는 부분도 있고 안 와닿는 부분도 있겠죠. 근데 큼지막하게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지만 세부적인 거를 받아들이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트는 영상 강의를 찍는 거고 보시라고. 아시겠죠? 꼭 복습하셔야 돼요. 아,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겪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플러스가 좋아요? 마이너스가 좋아요? 일반적으로 플러스를 좋아하는 게 당연해요. 마이너스는 꺼지시고요. 자, 그럼 얘들아 봐봐.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려서 자, 이렇게 좌표 평면 그리고 선생님 x가 0 이상일 때는 양수니까 그냥 x, 0 미만일 때는 음수니까 0이라고 나와서 바로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 여기가 뾰족한 점이다라는 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 0에서는 지금 미분이 불가능하고 연속인 건 확인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거야. 저걸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림은 내가 확인할 수 있는, 유추해 볼 수 있는 수단이지 표현의 수단이 될 수는 없어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첫 번째 연속을 확인해 보자. 그러면 자, 연속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 질문한다. 대답해 줘. 연속을 구하려면 몇 번 풀어야 되니? 3번. 그 3번에는 누가 있어요? 좌, 우, 함. 자, 그러면 함이 가장 편하니까 함수값 f 0은 0이죠. 자, 그러면 이제 뭘 구할 거야? 첫 번째, 좌극한 구할 거야. 그럼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에서 x 더하기 절대값 x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겠지. 근데 x가 0보다 왼쪽이니까 미세하지만 부호가 음수예요, 양수예요? 그러니까 얘는 절대값이 벗겨질 수 있겠죠. 음수니까 뭘로 벗겨져야 돼? 마이너스 줘서 벗겨져야 되면 이 친구는 누가 되는 거죠?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x 마이너스 x. 아, 존나 친절해. 자, 보세요. 0 마이너스 0. 그래서 0이라고 좌극한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극한 가봅시다. 자, 리미트 x가 0 플러스에 x 더하기 절대값 x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여기는 또 부호가 뭐라는 거 알 수 있죠? 미세하지만 플러스잖아요. 자, 그래서 리미트 x가 0 플러스일 때는 절대값이 그냥 벗겨지겠지, x로서. 여기가 뭐가 돼? 2x가 되고 대입하면 0이 나와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동일하니까 함수값도 동일하네? 그래서 연속입니다 라는 걸 오케이 줄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겠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미분 가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잘 모르는 친구가 있을까 봐.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에 미분 계수를 줘야 되는데 미분 계수가 뭐니? 라고 이야기하면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취한 게 미분 계수가 되는 거죠. 바꿔 얘기하자면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존재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몇 번 풀어야 돼? 2번을 풀어야 돼요. 오케이? 근데 그 2번이 좌미분 계수와 우미분 계수를, 즉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에서 좌극한값하고 우극한값을 구해서 같은지 확인해 달라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0,f0이라는 고정점하고 x,fx라는 움직이는 점을 생각하면 평균 변화율을 이야기하는 거는 어렵지 않겠죠. 되겠니? 자, 그러면 평균 변화율을 구해보자. x,fx는 저 식에다 들어가고 0,f0은 0이잖아요. 그럼 평균 변화율은 어떻게 만들겠어? x분의 x 더하기 절대값 x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0에서의 좌미계와 우미계니까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인 거, 이게 좌미계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우미계는 밑에다 써볼까? 리미트 x가 0 플러스일 때 x분의 x 더하기 절대값 x인 거 아시겠죠. 이름은 좌미계, 우미계지만 실상은 극한값 구하는 거랑 똑같아요. 되시겠어요? 자, 그럼 발동. 근데 내가 미세하지만 음수잖아. 그러니까 분자가 먼저 0으로 뒤져버리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0이죠. 선생님, 0분의 0꼴 아니에요? 아니에요. 얘는 0에 가까이 가고 있는 중인데 얘는 뭐예요? 0 그 자체죠. 그러니까 발동권이 0이 먼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보세요. 0 플러스니까 부호가 미세하게 양수죠. 그럼 여기가 뭐가 돼? 2x가 되고 인약을 걸어버리면 얘는 빼박 2라는 거 아시겠죠? 좌미계는 0인데 우미계는 누구야? 2니까 같지 않죠. 그럼 미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미분 불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 그리고 이 문제의 중요도는 굉장합니다. 문제 자체는 너무 쉬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니네 능력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표현력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야. 그래프로 확인을 해서 하는 거는 표현의 수단이 아니에요. 확인의 수단은 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식으로 쓸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